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더 깊게 갖고 있는데요. 과거를 돌이켜 보면 제가 예전에 이제 제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제가 떻게 진행하는 게 대강은 파악하실 텐데, 제가 예전에 휠라 지금 홀딩스로 바뀌었는데 휠라 코리아로 적지 않은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제가 2013년도에 매수를 한 다음에 2019년도, 2020년도에 좀 매도 많이 했고 그 이후에 좀 더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2013년도로 다시 돌아간다면 휠라를 사는 게 최선이었는가 생각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오히려 그 당시에 그 FNF를 매수했으면 훨씬 수익률이 컸겠죠. 뭐 인생을 바꾸는 작업을 했겠죠. 김봉수 그뭐 슈퍼 개미라 하시는 그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FNF로 큰 수익을 낸 걸로 알아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 좀 비중 있는 투자로 장기적으로 주가 올라갈 종목을 사면 그 한 종목에 의해서 뭐 인생도 바꾸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버핏도 그런 걸 강조하죠. 정말 많이 올라갈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게 현명하다. 왜냐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갈 종목, 시초에 그렇게 커질 종목은 소수거든요. 그래서 그 소수 종목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다음에 그 종목에 좀 많은 투자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장기적으로 뭐 몇십 프로 먹는 게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그게 이제 인생을 바꾸지도 않거든요. 인생을 바꾸는 작업하는 경우는 뭐 어떤 시기에 어떤 점을 한 다음에 뭐 몇 년이 걸리더라도 뭐 몇백 프로, 뭐 천 프로 이렇게 먹는 비중 큰 종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을 바꾸고 자산도 엄청 레벨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제가 좀 언제부턴가 좀 더 꽂히고 그런 게 더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뭐 예전에 2013도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힐날 보유 중에 했는데 제 아는 동생이 한샘을 이야기했어요. 한샘. 근데 돌이켜보면 한샘도 그때 만 원, 2만 원대에서 34만 원꼴 올라갔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엄청난 거죠. 거의 뭐 10배 이상 올라갔으니까요. 그 짧은 기간에. 그럼 돌이켜보면 그걸 샀던 게 낫던 거죠. 그래서 JYP도 2015년도에 아마 몇 년 신저가였을 텐데 그 이후로 그때 이제 시총이 1000억대였는데 지금 뭐 2조가 넘어가니까 뭐 열 몇 배 올라갔잖아요. 그런 종목을 보다 보면 제가 이제 심리학 종목을 분석하시는 걸 권유해 드리는데 그런 종목들을 보면 정말 보유한 다음에 홀딩할 만한 정당 사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유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홀딩할 정당한 사고를 아는 거, 그리고 적정한 시기에 매도하치는 거, 그리고 일정한 기간은 필연적으로 홀딩하는 거, 홀딩한 이유, 타당한 이유를 아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고수의 영역, 고수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가장 핫한 종목이라 하면 물론 여러 종목 있지만 가장 핫한 종목은 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이겠죠. 최근에 보면 뭐 주가 상승률이 엄청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실적이 좋아진 건 맞지만 물론 그 위에 뭐 공무도 이런 것 때문에 또 추가 상승 영향도 있지만 돌이켜 보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제가 매수 못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이야 뭐 매수 구간도 아니고 얼마 전에도 매수 구간은 아니었어요. 뭐 PBR이 뭐 6이 넘어가니까 쉽게 매수 못하죠. 그런데 돌이켜 보면 몇 년 전에는 매수할 수 없었나? 그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매수할 그런 영역이 아니고 어차피 주가 뭐 아마 폭락할 거예요. 그렇지만 몇 년 전에는 그 홀딩할 수 있는 뭐 매수하고 일정에 홀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뭐 제가 이제 종목 말하면 여러 종목 말하지만 오늘은 국한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염에 대해서 사이트도 잠깐 들어가 보고 재무제표 좀 보고 주가 상황도 잠깐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사이트를 잠깐 들어가서 뭘 봐야 되는가 잠깐 보고
어떻게 보면 전기차 관련 업종은 저희가 이제 다 인식하지만 뭐 현대차 기사들도 지금 전기차 관련 수요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도 증가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거의 전기차로 바뀌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 기간 동안은 전기차 업종이 매출이 증가할 확률이 높죠. 확장성이 되게 높죠. 저희 다 아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보통 종목 볼 때 어떤 걸 많이 보냐. 물론 질적인 것도 보지만 질적인 거에 만일 재무제표나 이런 걸 보면 먼저 재무 비율을 보라거든요. 물론 먼저 매출액 상황을 보라고. 회사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뭐 자기라면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처음에 저희가 회사 변화는 어떻게 보면 재무 비율로 알 수 있고 재무 비율을 보면 어떤 기업의 상황 변화, 쉽게 말해서 변화라는 거 측면에서 바라보면 큰 변화 있는 종목이 더 선호 대상이고, 그 이제 큰 변화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결국 거기 걸맞게 시총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제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트 들어가 보기도 하고요. 제가 재무 상태 이야기도 하고 주가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차 업종의 향후 전망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링 뭐 각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비움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각 기업은 아니고 우선 이따 이제 재무제표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에코프로 비움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근데 좀 의미 있는 걸 보는 게 좋으니까 우선 에코프로 비엔을 보시면 R&D 투자 및 인력 보시면 투자를 보시면 2018년도에 100억, 200억, 300억 계속 증가 상황이거든요. 이게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 거고 거기 걸맞아서 이 연구 인력 같은 경우 2018년에 92명, 2019년도는 136명, 2020년에 150명 이렇게 계속 증가했거든요. 이게 회사가 확장하고 매출 증가하니까 거의 걸맞게 더 이제 계속 기술 개발도 필요하고 이러잖아요. 그 관련 그 연구 인력이 필요하니까 계속 증가시키는 거죠. 실제 투자도 하고 인력도 계속 증가 중이었다. 이런 것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단점은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 저희가 소비자에 될 수 있는 업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 에코프로 BM을 제품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비자가 될 수는 없는 업종이니까 단점이고 장점은 또 이제 수출 기업이니까 그 장점이죠. 제가 뭐 이가 관련 업에 종사하지 않은 이상 정확한 내용은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되게 이제 매출 증가하고 이 회사 커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알 수 있는 거고요. 우선 제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다시 보게 된 이유는 아쉬워서 그런 거거든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업종은 아니에요. 제가 소비자일 수 없고 갑기업도 아니니까.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뭐 2019년도에 10,000원짜리가 지금 25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물론 이제 기업 가치 증가가 기본이 됐지만 그 이외에 다른 요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분석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분석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니까요. 에코프로 BM은 최대주가 에코프로죠. 45% 갖고 있고 보시면 이제 2016년 5월 1일 분할해서 에코프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신설되었음. 2019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부터 이제 주가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왔고 양극재 판매 호조와 더불어서 세계 시장 점유율 지속도 확대하고 있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작년 뭐 최근에 실적 발표한 것도 되게 폭발적이었고요. 지금 시총은 25년이니까 지금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자세히 하나씩 볼게요. 보시면 어차피 지금 살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저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매수 순간이잖아요. 매수 순간 가장 중요한 거. 중간 과정은 회사 상황 보고 홀딩할 사유 있으면 홀딩하고 너무 많이 기업 가치 대비 주가 너무 상승한다 매도 치는 거니까 지금은 살 상황은 아니고요. 근데 보시면 연단위 매출 보면 6천억, 그다음 8천억, 1조 4천억, 올해 5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박리담의 기업이고 을기업이고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폭발하니까 그래서 6천억짜리가 8천억 되고 1조 4천억짜리가 5조 된다. 그러면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이 뭐 현금 흐름도 안 좋아요. 그렇지만 주가를 올릴만한 재료는 되는 거죠. 재료는 되는 거. 과거에 이렇게 매출이 폭발한 종목이 어땠냐. 주가 다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매출 증가인데 물론 이제 제가 최근에 좀 안 좋게 보긴 했어요. 왜냐면 회사는 좋아진 건 맞는데 현금이 흐름이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매출 증가 크고 또 이제 최근 4분기에는 또 현금이 좀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이 매출액이 6천억, 8천억, 1조, 5조 되니까 영업이익이 300억, 500억, 1000억, 3,800억까지 증가했어요. 물론 영업이익 10%안 나옵니다. 5조에 3,800억 안 나와요. 원재료비가 워낙 커요. 보시면 원재료가 엄청 크고 근데 제가 이제 볼게 아까쯤에도 잠깐 봤지만 인건비 보시면 70억, 80억, 110억, 267억 계속 뽑았겠죠. 뽑아서 매출 증가에 걸맞게 인력 구조를 한 거죠. 그런 게 의미 있고요. 보시면 연구개발도 보면 130억, 260억, 330억, 509억. 그래서 계속 투자하는 과정이죠. 회사 커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커지는 기간 동안은 인건비도 계속 증가하고 연구개발도 계속 증가할 필요가 다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제 보면 되게 3천억까지 증가했고요. 보시면 이제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 보시면 이제 여기 이자 비용도 늘어나고 뭐 주가 올라간다고 회사에 돈이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매출 증가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시설도 확장해야 되니까 근데 주가 올라간다고 돈이 들어온 거 아니니까 차익금 땡겨왔으니까 이제 이자 비용도 커지고 그런 거죠. 이자 비용도 보시면 꽤 커지잖아요. 그쵸? 40억 하다가 지금 220억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보시면, 여기를 잠깐 볼까요? 먼저 여기 보면, 현금 흐름이 제가 이제 현금 흐름을 중시하기죠. 근데 이게 워낙 매출을 너무 폭발하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현금 안 들어, 나중에 현금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최근에 좀 걱정을 했는데, 지금 4분기에 현금이 좀 들어왔어요. 물론 연단에 따지면 마이너스예요. 그렇지만 이제 4분기 들어왔다는 건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투자를 이 기업이 지금 제가 이제 유형자산 증가가 안 좋아요. 원래 안 좋아요. 근데 그나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게 시설 투자 말한 거잖아요. 매출 폭발할 때는 유형자산 증가가 어느 정도 타당해요. 물론 현금이 안 들어오는 건 문제가 있죠. 근데 매출 증가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자본 지출이 말하신 이게 또 크고 4천억. 그래서 지금 뭐 안 들어 마이너스인데 영업 활동으로 한 현금 마이너스인데 단지 투자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차입금 땡겨왔겠죠. 그래 당연히 보시면 차입금 같은 경우는 이제 3천억, 2천억, 5천억, 1조 1천억까지 지금 땡겨오는 거잖아요. 그 유상시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보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고. 지금 현금도 지금 뭐 이게 지금 20조짜리잖아요. 20조짜리가 지금 현금이 지금 3천억 있다는 거죠. 물론 이 3천억도, 지금 차입금이 증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사 상황은, 재무 상황은 엉망이죠. 엉망인데, 이제 유일하게 위안 삼을 수 있는 게 매출 증가니까요. 그리고 재무 상태별 잠깐 보시면, 재고자산이 지금 1천억, 3천억, 8천억까지 들어요. 제가 이제 재고자산 증가한 게 일반적으로 안 좋잖아요. 안 좋지만 유일하게 이제 그나마 괜찮은 상황이라는 거 매출 폭발할 때 왜냐면 회사 커지니까 거의 걸맞는 재고자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출 채권이 보시면 500, 600억, 800억, 2천억 지금 8,800억이 매출 채권이에요. 채권 발수 걸리니까 이게 전형적인 을기업이거든요. 을기업의 특징은 되게 단순해요. 채권도 점점 늘어나고 규모도 크고 전체 자산 규모 중에서 채권 규모가 크죠. 돈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을기업은 영업이익도 낮고 보면 여기 이제 현금선 자산 보면 좀 늘었네요. 3천원 늘었죠. 근데 이 현금이 이제 차입금으로 들어온 현금이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비동 자산 보시면 이게 지금 시설 투자를 엄청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3천억 주인데 이용 자산이 4천억, 6천억 지금은 이용 자산이 1조예요. 물론 이 시총 대비하면 말이 안 되는 뭐
적은 규모인데 아무튼 회사는 커가고 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몇백억짜리 이거는 의미 없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감안할 게 차입금리 500억, 600억, 2,600억 지금 3,700억이에요. 그리고 매입 채무. 매출 채권은 매출이 발생했는데 돈을 못 받으신가 발생 권리가 있는 거고 매입 채무는 줄 돈이죠, 줄 돈. 매입을 하고 돈을 안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줄 돈이 8천억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현금이 계속 안 좋으면 문제 생겨있죠. 하지만 이제 매출이 워낙 커지니까 그걸 무시하고 이제 주가를 올리는 상황인데, 보시면, 제가 지금 장중에 하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지금 이게 거래되는데, 제가 장중에 거의 찍은 적이 없는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지금 장중에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종목도 지금 매입 채무도 엄청 늘어났죠. 그래서 현금은 거의 없어요. 현금. 이 현금도 거의 이제 차입금 땡겨온 거니까. 그래서 회사 상황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매출 증가한 게 엄청난 거죠. 그렇지만 을기업이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엄청 낮죠. 또 이제 차입금도 엄청 늘어났죠. 지금 차입금은 3천억 늘어났고 매입 채무 또 아무튼 8천억 늘어났고 또 이제 비이동 부채도 보시면 장기 차입금이 지금 거의 3천억대니까 굉장히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자본 잔감 보시면 이제 자본이 이러고요. 뭐 워낙 규모가 적으니까 의미 없고 이제 자급 잉여금도 최근에 이제 증가했고 이익 잉여금도 지금 이 규모로 따지면 워낙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20조짜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25만 원 돼서 20조인데 지금 최근에 연초만에도 10조 왔다 갔다 했거든요. 시총 코스닥 1위를 하다 말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무 상태 안 좋다. 그냥 안 좋은데 안 좋고 현금 흐름도 보시면 영업 활동의 현금도 작년도 12,000억, 올해도 4분기에 좀 꽤 들어왔죠. 4분기에 보시면 3천억이 들어왔어요. 다행히 들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만 이제 연단으로 따지면 2천억이 마이너스고 투자 활동의 현금 흐름도 보시면 가장 투자 활동 현금을 가장 중시하게 볼 게 이제 자본 지출이잖아요. 이 자본 지출로 보시면 1,800억, 900억, 2,300억 최근에 이제 자본 지출이 엄청 컸어요. 단 이 자본 지출이 있더라도 지금 매출이 워낙 폭발해 버렸으니까 좀 다른 문제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보신 뭐 사채 계속 증가 중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 봤지만 원래는 제일 먼저 볼 게 재무비율이에요. 회사 상황이 어떤 게 변화를 한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재무비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보 고를 때는 재무를 먼저 보고 고르는 거죠. 제가 좀 아쉬운 종목이죠, 당연히. 왜냐면 이때 봤으면 지금 20배잖아요. 20배 못 먹더라도 이 회사 이제 제가 문제는 이때 살 수 있냐, 저희가 뭘 보고 사냐 이런 거죠. 이때 상황을 보고 중간 과정 필요 없어요. 홀딩과 정량 사용에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때 살만한가를 보는 건데, 이때 19년도에 이제 코스닥 상장했으니까 2019년도 보시면 이게 18년도, 19년도잖아요. 그래서 18년도에 매출이 폭발했죠. 100% 증가했으니까요. 근데 2019년도에는 4% 증가했어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매출이 증가다 이제 정체였죠. 정체 영업이 하락. 근데 주가도 하락. 근데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뭐 2분의 1 토막 나기가 쉽지 않은데 잠깐 보시면 그래도 좀 떨어졌네요. 한 16,000원대에서 11,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수익성, 이 기업의 이때 수익성을 이걸 알 수 있죠. 매출은 정체 영업 하락에 영업이익률은 낮죠. 지금도 낮아요. 영업이익률 보시면 지금도 7%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낮으니까 박리담의 기업이고 을기업 맞아요. 근데 이때 지금 ROE가 13 나왔거든요. 보시면 이때는 지금 갑자기 이제 이걸 상장 이후에 이제 지금 지분이 2,653억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ROE 13 나왔어요. 13 나온 상황인데 아무튼 이 회사는 계속 매출이 증가할 확률이 되게 높은 종목이죠. 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상황 잠깐 볼까요? 이게 보면 이때나 이때 사야 되거든요. 보시면 이거 보시면 2점대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종목으로 바라봤을 땐 이게 쉽게 못 사요. ROE 13짜리니까 PBR 2점대에 사는 건 보통 지금 봐도 퍼가 25니까 20이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이때 들어오면 쉽게 못 샀을 것 같긴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그냥 계속 발전하는 걸 제가 뭐 타임을 타고 과거 돌아오면 매출 이렇게 증가할 줄 알았다면 샀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 시총 보고요. 지금 시총이란다. 매출에 보시면 자, 최근 매출이 5조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6천억짜리니까 6천억 나오고 시가총액이 이제 1조가 넘어가니까 쉽지 않은데 지금 5조잖아요. 이 5조를 나올 줄 알았으면 몇 년 전 시총인 1조 아래니까 5배잖아요. 매출액 대비 그러니까 시총 대비 매출이 5배 되는 거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이 시총에 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매출 증가할 줄 모르니까 못 사는 건데. 그래서 이때 쉽지 않다. 이렇게 PBR 2점대고 ROE 13밖에 안 나오는 게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그래서 이제 이 재무제표로만 사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계속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가, 이걸 뭐 세계 시장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추이를 뭐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는 저라면 이제 사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때 사기 쉽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올라갔던 상황에서 여기는 더 못 사죠. 여기 보시면 이때 보면 PBR에 보시면 거의 뭐 이때 보시면 PBR 거의 뭐 6대예요. 낮아도 6이라서 이때도 못 샀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쉽지 않지만 이때는 더 못 샀을 거다. 근데 굳이 이 종목 살려면 이제 이때가 2019년인데 매출 정체 영업이 하락해서 이제 주가 하락했으니까 이때 사는 건데 저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물 비율만 보면 재물차 보면 이거 쉽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인도 보시면 뭐 지금 최근에 외인이 어떻게 보면 엄청 매도치 주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기관도 매도치고 오히려 개인이 매수했으면 올라오는 상황인데, 근데 이 종목이 의미 있는 게 지금 여기 지금 공매도 비율을 보시면 굉장히 높죠. 뭐 25% 왔다 갔다 하니까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전에 이제 힐라코리아가 그랬었는데, 최근에 좀 높은 편이지만 아무튼 뭐 꾸준한 거죠. 꾸준히 10몇 프로 나오고 온 게 낮은 건 아니에요. 공매도 이렇게 나오는 게. 그래서 보시면 만약 이때 샀다, 홀딩할 수 있는 건가? 저는 못 샀을 거예요. 아마 쉽지 않았을 거니까.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근데 누군가 샀을 수 있잖아요. 샀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보고 하냐? 그러면 이때 보시면 매출액이 이때 이제 1조니까 시총 1조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출 6천억이에요. 쉽지 않죠. 근데 매출이 계속 증가 중이잖아요. 샀다면 뭘 보고 홀딩하냐? 매출이 증가 상황이다. 보시면 증가율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주식 최고 타이밍이라는 책 보면 그 나오죠. 매출액 증가율이 계속 증가하느나 홀딩하는 거예요. 정말 비싸지 않은 이상 주가가. 아니면 근데 너무 비싼데 매출 증가율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매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증가 중이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때 샀으면 홀딩할 수 있겠다. 무조건 홀딩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거죠. 근데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저 회사 전체 자산 규모나 이런 거 보면 크진 않아요. 보시면 자본 총계도 지금 뭐 좀 최근에 늘어나서 지금 1조 4천이잖아요. 근데 지금 25조거든요. 뭐 PBR 보면 10이 넘으니까 뭐 15는 넘겠죠. 그나마 하나 볼 수 있는 거죠. 매출에. 그리고 전기차가 계속 확장을 할 수 있다. 확장하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거죠. 제가 생각에는 아마도 이제 이 업종이 다른 뭐 기업, 다른 나라에서 이 진입을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이 약간 박리담에 계속 이 매출 증가하니까 결국 뭐 의미 있다고 판단하고 주가 올리는 거죠. 누군가 올리는 건데. 근데 이 기본적으로는 저희 나라의 종목 보면 뭐 각 기업이든지 수출 기업이든지 영업 높은 기업 이런 기업이 대부분 올라가고 홀량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고 이때 이제 영업률도 워낙 낮고 아래도 낮은 상황에서 PBR 1점대 위에서 사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고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 이 회사 이제 이때 샀다 치면 매출 계속 증가하는 한, 영업이 계속 증가하는 한 웬만하면 홀딩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게 지금 폭발하거든요.
보시면 100%, 150%, 280%, 200.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찍어 날려버리는 거죠. 보시면 작년 2021년도에는 뭐 매출 나봤자 분기별로 3천억, 4천억, 5천억 이랬는데 최근 작년 1분기에 6천억, 2분기에 1조 1천억, 3분기에 1조 5천억, 4분기 1조 9천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빌미로 뭔가 올린 거죠. 물론 지금도 외인이 많이 없어요. 외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2년 전에는 한 16, 17% 있었지만 지금 뭐 9%가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 개인이 매수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아, 참 그렇죠. 제가 뭐 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저라면 이제 못 들어가는데 저 이제 아닌 투자가 먼저니까. 아무튼 이 종목을 이때 사면 뭘 보고 홀딩하냐.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영업이 증가하는 날 홀딩한다 장기간. 그리고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날 근데 지금 이때가 1조란 말이죠. 1조. 1조짜리 지금 25조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요즘에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은 보시면 대부분 매출이 계속 쉬지 않거든요. 이 종목도 매출이 하락을 안 했어요. 정체 영업이 하락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죠. 이때 보시면 연초보다 2019년 연초보다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결국 이제 매출 계속 증가하니까 이거 주가 계속 올리면서 견이면서 올린 건데 최근에 주가 올리면 좀 이상 현상이에요. 솔직히 이게 정상적이 아니지만 주식하는 게 정상적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보시면 에코프로를 보시면 오히려 지금 주가 상승이 더 심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최근에 지금 8% 올라온 거예요. 이게 지금 최근에 보시면 2020년도에 1조짜리였단 말이죠. 1조짜리가 지금 14조, 15조까지 간 거고 에코프로 BM은 원래 이제 10조짜리가 에코프로 BM은 여기가 이제 거의 10조짜리잖아요. 그거 보시면 거의 뭐 7조는 최저는 7조고 최근에 10조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25조까지 간 거니까 주가 상승률 최근 주가 상승률은 에코프로가 훨씬 심하죠. 더 심하죠. 에코프로 보시면 이 종목도 보시면 공매도 보시면 이것도 공매도가 이 종목도 개인이 올렸단 말이죠. 진짜 이 드문 경우인데 공매도도 이게 참 저도 이제 이 종목이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나름대로 분석해 보려고 왜 올라가고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쉽지 않은 거고 공매도도 이유가 있는 거고 매출 증가 보면 이 5천억, 6천억, 1조 2천억, 1조 6천억, 2조 매출 이렇게 증가하니까 이게 주가가 작년 동안 주가가 계속 안 올라가다가 지금 이게 지금 급등한 거거든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쉽지 않은데 이게 지금 거의 작년 최저점이 거의 6만 원 전후인데 지금 50만 원꼴 올라왔잖아요. 정말 쉽지 않다. 최근에 보시면 지금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랑 매수 못하죠. 저랑 뭐 PBR 3 넘어도 쉽게 매수 못해. 뭐 아프리카 TV나 PBR 3을 허용한 거지 다른 종목 허용을 못 하거든요. 아무튼 물론 이제 에코프로는 좀 달라요. 에코프로를 잠깐 다시 보시면 에코프로는 지금 현금으로 보면 뭐 작년에도 마이너스, 올해도 마이너스예요. 그렇지만 이제 4분기에 보시면 좀 돈이 들어오긴 했어요. 4천억 들어왔죠. 그렇지만 연간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5천억이다. 그리고 이제 돈이 안 들어왔고 이거 보면 유연자 증가가 계속 증가 중이죠. 2천억, 4천억. 투자도 엄청 하는 거죠. 지금 엄청 하는 거고. 지금 현금이 3천억밖에 없어요. 이 3천억 거의 뭐 차입금 증가 때문에 차입금이 작년 차입금이 2021년 차입금이 1조였는데 지금 2020년 차입금이 2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출 정말 증가했겠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금이 안 돌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주가가 예전에도 뭐 몇백짜리 몇 조까지 가는 경우도 우리가 봤으니까 주식판 좀 그렇죠. 이 종목 보시면 2020년대 8천원짜리가 지금 50만 산 거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주식판이 정말 재밌네요. 여기 이제 기업 분석에는 5년씩밖에 안 나오니까 2018년도 6천원짜리가 지금 24조 된 거죠. 14조. 이것만 봐도 20배고
20 빼고 2018, 2000에 나오네. 2020년도에 3천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가 지금 14조니까 30배, 거의 40배, 40배가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정말 왜 올라갔을까 보면 솔직히 영업이익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업이익도 지금도 낮죠. 아직 해봤자 좀 높아졌다 해도 뭐 10% 전후고. 그래서 ROE도 보시면 물론 최근에 ROE가 지금 뭐 문제 생겼는데 잠깐만요. 이걸 최근에 영업이익은 많이 증가했잖아요. 영업이익 보시면 400억, 매출액은 7천억, 8천억, 1조 5천억, 6천, 5조 나오고, 근데 영업이익이 지금 400억, 600억, 800억, 6천억 나왔죠. 근데 보시면 이 지금 비용이 자산 손상 차손이 지금 1,900 나왔거든요. 1,900. 이 비용 많이 빠지고, 이거 보면 이제 재밌죠. 보시면 이걸 지배주주 순이익이 이제 당기 순이익이 2,200 나오는데 지배주주 순이익이 300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비지배 순이익이 1,800 나오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순이익이 되게 적은 거죠. 그래서 ROE가 너무 낮게 나온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좀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계속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이 세전 이 당기 순이익을 나눠가는 기업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일률적이지 않아요. 보세요. 이쪽에는 2021년도에는 2,700 중에 2,400까지 갔는데, 이때 이제 비지배 순이익이 300억. 근데 2020년도에는 지배 순이익이 300억밖에 안 나와요. 지금 주가가 다른 문제예요. 회사 문제니까. 2,200억인데 2021년도에 많이 가렸잖아요. 근데 이때는 지금 300억보다 안 가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ROE가 안 나오죠. 장부상으로 안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걸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 문제하고 주가 문제 다른 문제니까. 아무튼 이 종목도 보시면 차익금도 계속 증가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익 순차익 부채도 지금 1조 1,000억 됐고요. 물론 이제 자본총액이 증가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부채도 보시면 부채도 예전에 4천억짜리가 지금 2조 8천억. 물론 이제 자본 총계도 많이 증가했어요. 2조 5천억으로. 그리고 가장 이제 의미 있는 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6천억, 7천억, 8천억, 1조 5천억, 5조 6천억. 이게 정말 극제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진짜 찍어서 날려버린 건데, 매출 이렇게 증가한 종목은 진짜 어떤 종목이 다 날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섭죠. 피해를 비싸니. 그래서 못 사는 건데. 근데 이때 보시면 굳이 본다.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PBR이 의외로 낮았어요. 의외로. 저희 0점대, 작년에도 0점대고 이때 1점에. 그래서 굳이 본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매출 폭발하고 이런 종목이 PBR이 낮을 때, 특히 1.0 전후랑 1.0 아래 살 가치는 있다. 그래서 큰 매랑 있는데, 자산 가치하고 비슷한 PBR 1.0. 아니면 아래에 산다는 거 의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살만한 가치 있는 거죠. 이제 작년에 0점대 있었잖아요. 0점대 있었으니까 2021년도요. 근데 지금 그때도 지금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도 증가해서 그때 살 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 이제 ROE가 올라 안 나오다가 ROE가 지금 2021년도에는 30이 나오고요. 그 순이익을 많이 가졌잖아요. 근데 2022년도 순이익을 많이 거의 안 가져갔으니까 비지배 순이익이 크니까 그다음에 ROE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주가 날라갔죠. 그러면 이 종목 뭘 그나마 보시는 건 매출이 증가니까. 이때 보시면 이때 거의 7천억 나오고 8천억 나오고 이러는데, 이때 시총이 3천억이거든요. 물론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 비지배 순이익 나눠가긴 하지만, 그나마 매출 대비 시가총이 좀 적은 편이었다. 뭐 그게 힌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하지만 저도 뭐 제시총 좋아하는, 제시총도 제가 0점대 좋아하거든요. 0점대. 그래서 이제 시총이 적을 때는 나중에 이제 커지면, 이제 매출 커지면 시총이 몇 천억까지 날아가는데, 이건 이제 몇 천에서 몇 조까지 날아가니까 쉽지 않은 사례죠. 이거 워낙 매출이 폭발하니까.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 이제 주가 상황을 보면, 당연히 지금 상황 뭐 살 게 아니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때는 보면, 이때 보면 매출액이 1조 5천 나오고, 그나마 이게 물론 이게 지금
아무튼 매출액이 1조 5천 나오니까 이때 시청해 보시면 이게 지금 1조도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나마 PSR로 따지면 그나마 살 수 있는 뭐 여지가 있는 건데, 지금은, 지금 시총이 15조 되니까, 이거 매출액이 커졌다기도, 와, 3배 넘으니까 쉽지 않죠. 그것도 이게 지금 계속 증가할 거 모르잖아요. 그쵸? 아무튼 지금 살 상황 아닌데,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정말 이게 한 종목으로 그냥 몰빵되면 끝나는 건데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건데. 아무튼 이 종목도 보시면 최근에 거의 개인이 매수해서 이걸 올렸단 말이죠. 이게 지금 거의 9만원짜리로 50만원까지 올라가시는 개인이 올렸다는 거죠. 이게 일반 개인이라 하긴 그렇고 참 무섭죠. 주식이 참 무섭습니다. 무섭고, 그나마 지금 최근에 8배, 800% 올라갔으니까 8배 올라갔었는데, 그나마 이 종목은, 보시면 에코프로 BM은 이 최근에 급등 전에 워낙 PBR이 높았어요. 보시면, PBR을 보시면, PBR이 뭐 5, 6 이랬으니까 쉽게 못 들어가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올라온 것도 좀 적은 건데, 에코프로는 PBR이 최근에 이제 PBR 거의 1점대 초반, 이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10일이잖아요, PBR이. 그래서 이제 더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항상 같은 비슷한 상황이라면, PBR 낮은 종목 사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 뭐 당연한 거니까. 아무튼 제가 뭐 간단히 말하다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아무튼 지금 살 때 상황은 아니고요. 이때 살 만한 가치 있냐? 이때 보면 이제 PBR 0점대이기도 하거든요. 매출이 증가할 종목이니까 그거 뭐 살 수 있고, PSR로 따지면 좀 낮은 편이었고 그런 거죠. 수익 안 나올 때는 0점대 사도 되죠. 0점대. 1.0과 0점대는 PBR 1.0 위와 1.0 아래는 다르니까. 그래서 아무튼 에코프로 정말 이렇게 올라온 종목 보기 드물죠. 간만에 본 거예요. 진짜 시총 큰 이렇게. 물론 결국은 뭐 지옥을 최근에 사면 안 되죠. 근데 물론 밑에부터 사가지고 올리는 사람이 큰 세력이다. 그러면 다른 건데, 이때 천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어리석은 행위고요. 아무튼 부럽고요. 그지만 이제 현금은 안 좋으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걸 홀딩하려면 진짜 눈 감고 있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급등할 때 매도 치는 건데, 최소한 저희가 볼 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출액이 어떤 건가. 결국 매출액이 가장 중요하고, 판가액 조정하면 영업이익은 급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향후에 계속 매출 증가할 수 있는 거냐, 모르죠. 이게 참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을기업이고, 이제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누군가 진출하겠죠. 근데 지금 뭐 영업 활동 현금으로 나오지만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4분기에는 또 현금으로 이미 몇고 프로, 에코프로, BM 다 좋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매수 상황 아니고 한번 지켜보죠. 저라면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올라가면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수익성이 높으면. 제가 이제 한샘 때 이런 걸 봤어요. 한샘 때 막 위인이 막 엄청 2, 3원을 사가지고 20만큼 올린 걸 제가 2년 동안 올린 거 봤는데, 최근에 지금 이렇게 빨리 온 건 정말 드문 경우, 정말 드물어요. 요즘 이제 매출 증가도 정말 드문 거죠. 이렇게 막 몇백 프로씩 증가하는 경우도 정말 드문 경우인데, 아무튼 다시 한번 깨우치면, 회사 큰 변화 있는 종목은 뭐 당장 영업이익 안 나오더라도 주가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구나, 한번 깨우치는 측면에서 봤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포항에 지금 2조 역대급 투자한다고 양극 소재 종합 생산 탄력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양극 소재 시장에서 세계 1위인 에코프로가 포항에 양극 소재 일관 생산 공장 증설 추진한다. 근데 문제는 이게 현금이 잘 안 들어오니까, 계속 안 들어올 경우에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차익금 땡겨야 되니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매출이 증가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잠깐 보시면 또 이제 매도 리포트가 있거든요. 매도 리포트 잠깐 볼게요. 제가 원래 이제 이런 리포트를 거의 안 보는데, 이 업종을 잘 모르니까 잠깐 본다면,
뭐좀 이제 뭐 양극재 주가 급등해서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이 우려된다. 향후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국내 양극재 업체만의 경쟁을 보는 건 무리고 유럽과 중국 3원계 배터리 기업과 경쟁도 고려 필요하고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유연하 중국과 유럽의 전기차 성장률이 점차 둔화될 전망. 에코프로 BM의 경쟁력은 불정하지 않는다. 다만 너무 비싸지 않느냐. 중국 전기차 시장이 2024년부터 20-30% 수준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중국 양극재 기업들의 퍼는 10배 내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라. 미국은 IRA 구매 보조금 지급으로 연평균 36% 성장을 전망.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이 높은 밸류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미국 시장인데 이건 인정한다. 그렇지만 경쟁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증설을 진행 중이고 유럽 시장은 연평균 17% 수준으로 성장이 둔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중국 전기차 수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은 유럽과 이머징 국가들. 따라서 우리나라의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 판매 지역과 겹친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을 만만치 않은 도전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2023년 중국 전기차 판매는 부진한 모습. 이는 보조금 축소와 연결. 과도하게 주가 상승하고 중국과 유럽 전기차 판매가 기대 이하를 보게 되면 시장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낮아지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인데 그러죠. 아무튼 너무 비싸니까 지금 살 건 아니죠. 사더라도 좀 이게 이제 진정돼야죠. 지금 사면 좀 물 확률이 높으니까 조심해야죠. 제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잠시 봤는데요. 저도 쉽게 매수를 못했을 거예요. 2019년도 해도, 뭐, 수익성 대비 비싼 상황이고, 근데 이제, 재무제표로 파악할 수 없는, 미래에 계속 매출 증가할 업종이라서 매출 많이 증가했고, 걸맞아서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금양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금양, 뭐, 관계된 그 어떤 이사라는 분이 와서 뭐, 되게 최근에 유튜브에 나와서 뭐 어떤 이야기를 했죠. 물론 금해하는 기업은 에코프로 BM과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 이거 하고냐 매출 증가하지도 않고 하지만 세력이 개입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진짜 유명한 거 아니고 건머리 외국인이 세력이라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개입돼 가지고 주가 올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차별화할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주가 올릴만한 어떤 사유가 있어요. 매출 폭발하니까 뭐 몇백 프로 매출 증가하니까. 하지만 금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주가 올라간 거죠. 이제 주식반이 좀 그래요. 돈과 관련된 거니까 이제 이상분도 많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개인 투자 저도 뭐 전업을 하지만 개인 투자는 맞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어떤 종목 샀는데 그게 막 이상 현상으로 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대신 그런 상황에서 매집을 들어가면 올라간 상황에서 매집 들어가면 볼 수도 있죠. 도박을 해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벌기도 하고 일기도 하니까 특히 이제 그렇게 돈을 벌면 큰 돈일 때 특히 억 단위 투자할 때는 정말 거의 도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싼 종을 사서 올라갈 만 정당화가 있다. 그러면 일정에 홀딩할 필요 있고 싸게 샀는데 회사가 좋은 변화가 있어. 근데 저희가 샀던 그 시총이 아주 안 올 것 같다. 불가능하다. 매출이 커진 거 보면. 그러면 이제 상당히 홀딩할 가치는 되게 커요. 그래야지 이제 몇백 프로 먹고 그런 거니까. 하지만 금융기업은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회사가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으니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용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한 건 그런 거죠. 정 금일 때 좋은 습관을 해야지 큰 금일 때 아니면서 뭐 계속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대가들 책 보고 그분들 부러워하니까 그분들 살려면 항상 리스크를 제어를 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지만 인간이니까 부러워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종목이 많잖아요. 지금 3년부터 엄청 많으니까 그런 종목 중에서 싸게 사서 홀딩하면 올해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말했던 종목도 꽤 올라간 게 있고요. 물론 다른 종목은 다시 매수해서 뭐 올 년 만에 내년에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짧게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길었는데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는 정말 영업이 엄청 안 나왔더라고요.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오는데 지금 또 사업 축소한다니까 주가 올리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주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싼 상황 아니면 매출액 정체하고 영업이 하락하면 주가는 여유 없이 떨어진 게 대부분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 영업이 하락은 되게 악재니까 쉽게 매집되는 건 현명하지 않죠. 단기적으로 주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실적이 안 좋다고 해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아무튼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기회 봐서 하고요. 오늘은 이게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의외로 30분을 넘겨버리니까 아차했는데 아무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벌써 이제 주말을 맞이했는데 빠릅니다. 시간 진짜 빠르고 나이를 먹을수록 더 빠릅니다.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인생을 좀 즐기는 게 좋고 나이 먹을수록 시간이 워낙 빠르니까 저도 좀 아쉽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기적으로는 제가 금요일 날 가능하면 찍으려고요. 또 시간 나면 또 평일에 또 다른 날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아무튼 앞으로 가급적 회사가 좋은 변화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의외로 또 주가가 뭐 시적 대비해서 더 올라온 경우도 있고 그럼 아무튼 매출 줄는 종목은 될 수 있으면 안 걷는 게 좋고요. 특이한 상황 아니면 회사 발전한 그런 종목을 사는 게 의외로 그런 종목이 또 매출도 폭발하고 더 폭발하고 영업도 폭발해서 주가가 또 더 올라가는 거죠. 그게 약간 주식판이에요. 기업 가치만큼 주가 올라갈 게 아니라 주가보다 훨씬 상회하게 주가 올라간 게 주식판이니까 그걸 잘 이해한다면 정말 좋은 가격에 샀으면 함부로 매도치는 않은 거 아니죠. 그게 상당히 홀딩해서 많이 먹어야 돼요. 이 올라가는 기간 동안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대수 많이 먹는 게 좋고 장기원에서 뭐 몇백 프로 게임 하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 그런 이야기 해드릴게요. 아무튼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